자, 어쨌든 보자. 자, 1번부터 보자. 어려웠어? 어려웠다 손 들어봐. 이번 좀 어려웠다. 그냥 풀만했다. 혹시 풀만했다도 있고 어려웠다도 있니? 야, 내가 그 영상 보내주면 카톡방에 웬만하면 다시 봐. 계속 얘기했지. 다시 보고 하라고. 그게 좋을 거야. 초대가 안 됐다고? 나 네가 싫은가 보지. 왜 초대가 안 됐을까? 내가 편파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오늘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왜 안 됐을까? 너 아까 내가 카톡 보냈지? 오늘 온 사람도 보냈는데?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자. 내가 딴 놈한테 보낸 거 아니야 혹시? 그랬을 수 있어. 자, 1번부터 보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1번은 뭐 틀리고 말게 할 게 없어. 자, 계속 반복할 거야. 지겨워서 이제 지겨워서 듣지 않아도 돼 할 정도까지 할 거야. 반복될 거니까. 다시 한 번만 하나만 더 물어보자. 국민대 손 들어봐. 국민대를 나는 쓸 예정이다. 쓸 거다가 쓸 예정이다. 손 들어. 요 사람들은 나중에 국민대 따로 좀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달라. 국민대 보면 알지만 작년에 시작했지만 다르긴 좀 달라. 그래서 조금 더 심화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과 계열 손 들어. 이 사람들 나중에 또 얘기했지. 문법만 다시 9번 문제로 만들어서 다시 한다고. 지금 문의가 공통이니까 빼버리고 있어. 자, 우리 1번 문제는 뭐지? 화법과 작문 중에서 나오는 거잖아 항상.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1번 문제는 뭐지? 화법이야. 그치? 그런데 이 화법 문제에서 지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우리 머도인이 보기를 좀 많이 주기도 하지. 분명히 대부분의 이 화법 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는 거야, 보기를 먼저 보는 거야. 보기. 이 보기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뭘 안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 지문을 안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문을 이거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는 약술에 한해서는 지문을 먼저 보는 일은 거의 없어야 돼. 어떤 경우도 간에.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 경우는 하나야. 뭘밖에 없을까? 문과 계열에서 문법이야. 문법 그냥 지문도 아닌 지문을 보고 난 바로 써야지. 요 정도는 되지만 나머지는 항상 뭐? 질문과 보기를 먼저 봐야 되지. 질문을 보아야 꼭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음절, 어절, 뭘 써라 이게 주어지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도 보기 한번 보자. 보기는 위 모의 면접을 관찰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다음 중 학생들의 반응으로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 그랬지. 잘 봐라. 학생 1, 2, 3, 4 이렇게 있지 지금. 근데 지문 한번 볼까? 지문은 뭐가 되니? 면접관 1, 2, 지원자 면접관 1, 지원자 쭉 나왔지. 뭐가 안 보여? 학생 1, 2, 3,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까? 이미 힌트는 줬잖아. 학생 1, 2, 3, 4는 여기만 있는 거고 제시문에는 지문에는 학생 1, 2, 3, 4가 없으니까 이걸 찾아낼 수가 없겠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근데 선생님 첫 번째 지원자가 학생이고요. 두 번째 지원자가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자가 몇 개 나왔니? 학생이 1, 2, 3, 4, 5, 6, 7 막 이렇게 가겠지. 이미 힌트 이거 다 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얘와 보기만 보란 얘기잖아 지금. 자 그럼 다시 여기를 보고 이걸 보는데 괄호 앞뒤를 보라 그랬지 분명히. 학생의 이름 무슨 면접에서? 모의 면접에서 무슨 부분? 필요한 부분을 무엇하고 있다? 언급이지 분명히. 그러면 보기 1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의 면접이라는 걸 찾아볼까? 뭐가 있어? 학생이 모의 면접이 있지. 시행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 필요한 부분이 뭘까? 필요가 있다.
뭘 하겠다? 개선밖에 없잖아 지금 모의 면접하면서. 그럼 1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는 거야? 개선이라는 게 들어가겠지. 이 됐어 안 됐어? 그 약술은 이거 빨리 찾는 놈이 장땡이야. 야 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는데 이 새끼 얼굴은 합격할 얼굴이 아닌데 너 왜 합격했어 이 새끼야. 다시 시험 봐. 이럴 일 절대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국민대 가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뭘까? 글씨야. 거긴 글씨를 조금 더 길게 쓰는 게 있다 보니까 글씨를 못 읽으면 바로 지워버린다. 태연아, 난 네가 제일 걱정돼 이 새끼야. 제 글씨를 보면 내가 씨발 인디아나 존스야. 무슨 갑골문자 해석하는 수준이야. 쥐는 읽을 수 있대. 나는 못 읽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떤 경우도 이거 짧게 쓴다 하더라도 봐봐. 이거 채점하는 사람들은 누가 채점하는 걸까? 채점 누가 할까? 미쳤니 교수가? 걔 교수가 그렇게 한가한 것 같아? 야 교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아니 한가해도 안 해. 자존심이 있지. 누가 할까? 석박사 과정의 애들이 하는 거야. 만만하잖아. 조교 애들 불러놓고 야 생각해봐.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답 주고 채점해. 근데 봐봐. 니들이 누군가의 의탁을 받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개선이란 걸 찾아야 되는데 글씨가 막 흘림체야. 근데 개선으로 잘 안 읽혀 처음에. 그러면 딱 이름 보고 이 새끼 나랑 베프 친구 이름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잘 읽어줘야지. 이럴까? 아니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서 넘겨버릴까?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답이 없어. 니들은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 똑같이 가자. 학생 2에서는 학생 2야 지원자의 면접에서 뭐뭐에 대한 아쉬움이지. 그럼 우리가 앞뒤를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지? 지원자의 면접, 그 다음에 아쉽다라는 걸 찾아야 돼. 자, 이번에 어디에 있어? 바로 이거지. 아쉽지 지금. 아쉽지. 뭐 했다라는 점에서 지원자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거지 지금. 그럼 저걸 써야 돼. 뭘 쓸까?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다 쓰면 멍청한 놈이야. 뭐지? 요렇게 적으면 되지. 적극적 태도. 태도만 써도 되고 적극적 태도도 맞는 거지 이 말은. 됐어 안 됐어? 문제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지 뭐. 그래서 1번 문제 틀리면 안 돼. 1번 문제 틀리면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3번. 학생 3은 뭐뭐이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 면접을 수행했는지 점검하는 거야. 찾아볼까? 학생 3이지. 이거지. 무엇? 주어진 조건에 맞게 뭘 점검했을까? 3번은 살짝 별표 쳐볼까? 요거 틀릴 거니까. 요거 찾을 수 있어? 뭐라고 썼어? 그렇지, 그렇지. 지원자 혹시 자신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요거잖아.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시 봐봐. 이 문제 잘 봐.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낱말을 쓰시오는 비슷한 것도 맞게 해주겠다는 뜻이지만 찾아 쓰시오는 있는 말 그대로를 써야 되는 거지. 찾아 쓰시오는 있는 말 그대로, 적절한 말을 쓰시오는 비슷한 말 다 채점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신도 되고 지원자도 된다는 얘기지. 잘했네. 근데 원래 찾아 쓰시오면 지원자는 틀려. 뭐라고 써야 돼? 자신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어느 면접관의 안에 따라 자신의 창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한 점은 적절했어 그랬으니까 너랑 나랑 뭐 읽고 있는 거니? 우리가 저런 걸 장애라고 하는 거야. 없는 글자를 만들어내 이 자식이. 됐지?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 찾아 쓰시오는 있는 단어. 쓰시오는 비슷한 거 채점. 그 다음에 학생 4 보자. 지원자는 무엇을 바탕으로 자신의 면접을 대비하고 있는 거지. 자, 뭘까? 지원자가 내가가 되는 거지. 무엇을 바탕으로? 답변할 내용에도 적용해 봐야 된다. 적용하는 게 뭘까? 면접을 무엇하는 거지? 대비하는 거지,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범위를 주거나 1, 2번처럼 아예 똑같은 지문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요 능력만 필요한 거지. 우리는 비슷한 거 찾는 능력밖에 없어. 그러면 들어갈 수, 그러면 1번에, 4번에 들어가는 건 뭐야? 답변. 뭐 내용도 괜찮고. 됐어 안 됐어? 문제 없지?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 선생님 이거는 저는요 이게 쓰긴 썼는데요 답변이라고만 써도 돼요? 답변 내용? 이건 질문해도 돼. 근데 만약에 봐봐. 니들이 봐도 답변도 맞고 답변 내용도 맞는 것 같지 분명히. 이럴 때 뭐라고 할까? 얘들은 이거 하기 싫으면 뭘 쓸까? 이 음절로 쓰시오 이렇게 줘버려 그냥. 그럼 내용만 쓰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답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EBS를 바탕으로 했지만 정리할 게 없습니다. 2번부터 정리 내용이 막 들어가지. 자, 보자. 이거야, 컴퓨터. 요건 좀 이따가 선생님이 뭘 줄 거냐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니들 이거 부분으로 잘랐기 때문에 전체 읽을 걸 줄 거야. 그거 읽어봐야 돼. 그리고 정리 시작할 거야. 자, 한번 보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 바탕이니까 윗글이겠지 아무래도. 무엇 해달래? 기억과 예에 대한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밑줄에 들어갈 내용을, 자, 저 노란색 어디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어?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지문에서 찾아 쓰라 그랬잖아. 비슷한 말을 써야 돼? 있는 말을 써야 돼? 있는 단어만 채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래서 그거 요거 잘 봐야 돼. 수능하고 다른 게 이것들이 찾아 쓰시오면 찾아야 되고 쓰시오 하면 비슷한 것도 채점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름대로 니들이 혼자 채점할 때 뭐라고 해? 찾아 쓰시오인데 선생님 비슷한 말인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걸 안 주겠다는 뜻이야 그냥. 왜? 전체 지문에서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걸 채점 기준으로 잡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하나씩 보자. 기억은, 자, 1번부터 니은보다 상대적으로 무엇이 크다 그랬지? 자, 질문, 기억이 뭐야? 기억이 일단. 기억은, 그렇지, 보조, 기억, 장치가 되는 거고, 니은은 주기억, 장치가 되는 거지. 나 다시 한번 얘기했다. 지금 이거 문제 풀 때는 제시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면 바로바로 풀 수 있지만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우린 풀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두 개 건 알겠어. 그러면 이거 우리 읽어야지 수능식으로. 뭐는? 보조기억장치는 누구보다? 주기억장치보다 상대적으로 크다지. 잘 봐야 돼. 그럼 누구랑 누구랑 비교한 것만 찾으면 돼.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이지. 그런데 잘 들어. 나는 다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뭐 할 수도 있어. 바꾼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 반대 내용. 그래서 찾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약술은 멀리 떨어져서 답이 나와. 그 언저리 그 어떤 특정한 문장, 앞뒤 문장 가까운 쪽에서 답이 나와. 가까운 쪽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크냐를 찾아보는 거지. 몇 번째 문단에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지. 힌트 준단 말이야. 봐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뭔가는 힌트를 줄 거야. 자, 상대적으로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뭘까? 둘을 비교해봐서 이런 식으로도 고칠 수 있어. 됐지? 두 기억장치, 우리 얘기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갖는? 저장 용량을 갖는 보조 기억장치.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을 뭐가? 얘는 큰 저장 용량을 갖고 얘는 작은 저장 용량을 갖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 기억이 뭐니? 기억이 보조 기억장치가 뭐보다는 주기억장치보다 큰 게 뭐야? 저장 용량이지. 저장 용량.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저장 용량이라는 거 알 수 있지 분명히.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의 핵심을 문제 만들어 준 거고 전체 내용에서 문제를 못 만들어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정리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요 부분에서 하나 찾았어. 이젠 요 정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두 번째. 아, 얘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날아다니니? 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즉 기억은 보조니까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는 얘는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지. 컴퓨터에 장착되는 요게 핵심이야.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공통점. 그럼 니들 뭘 찾아야 돼?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줘야 돼. 공통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수능은 이건 남발해서 문제를 내지만 얘들은 이 문장을 찾으란 뜻이야. 두 가지,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첫 번째. 뭐라고? 컴퓨터는 두 가지 뭐가 있다? 그거 봐봐. 틀렸잖아. 기억장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두 가지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없을걸? 그치? 그럼 뭔가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그럼 앞에 두 가지 기억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억장치. 됐지? 자, 세 번째. 기억은 보조기억장치는 영구적으로, 주기억장치는 일시적으로. 요게 핵심이지. 잘 봐라. 영구적을 다른 말로 고쳐볼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핵심은 이거지. 저장은 안 고칠 거란 말이야. 저장하는 거야. 그러면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일시적으로 무엇을 저장하냐 이 문제지.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그렇지. 다 첫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주기억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이거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며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메모리라고 했지. 그럼 여기 정답은 데이터지. 근데 봐봐. 공간이면 일반적으로 뭐라고도 한다? 메모리. 그럼 메모리도 맞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메모리도 원래는 맞다고 해야 되는 거야.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지. 근데 메모리는 안 돼. 메모리는 뭐가 되는 거야? 주기억장치야, 주기억장치.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데이터.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 그럼 하나의 문단에 다 쏠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굉장히 핵심적인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봐봐. 왜 나는 원래 문단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인데 왜 1문단에서만 넣냐? 이 글은 뭐지? 설명문이잖아. 설명문의 핵심은 앞쪽에 있을까? 뒤쪽에 있을까? 앞쪽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 정보 다 제공해주고 그 다음 이제부터 막 설명할 거냐? 부분적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전체 내용의 핵심을 여기에서만 냈단 말이야.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저걸 보면서 잠깐 있어봐. 첫 번째 문단에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오겠지. 누구 맘대로. 기출문제 봐봐. 한 문단에서만 다 나오기도 하고 떨어져 나오기도 해. 그래서 나는 한 문단에서도 이렇게 주고 떨어져서도 낸단 말이야. 그런 편견을 갖고 접근하면 안 돼. 약술은. 근데 이렇게 주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때? 시간이 절약돼서 땡큐잖아. 그럼 고마운 문제지. 근데 멍청한 것들은 모르니까 못 푸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유의문을 줄 테니까 읽어. 잠깐 있어봐. 이거 왜 안 갖고 왔을까? 내가 아까 프린트를 어디다 뒀니? 아니야. 요거 말고 프린트를 갖고 온 거. 에이. 자, 요거 하나씩 받아. 추워? 자식. 추워 봐야. 자, 요거 읽어. 니들 보고 원래는 EBS 책을 갖고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무게가 많아지니까 선생님이 다 어떤 거는 전지문인데 이렇게 중간에 자른 부분들은 그냥 뽑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그
지문으로 이해하기 3 이렇게 돼 있지. 41쪽으로 돼 있는 거. 그걸 읽어봐봐 빨리. 뒤쪽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부분까지 해서 내가 정리해 줄 거야. 빠르게 읽어. 그냥 독서하듯이 읽어. 지금 좀 이따 답 찾을 때 자세히 읽으라고 할 거야. 독서하듯이만 읽어줘. 기억나게 니들 한 번씩 했었을 테니까. 보면 알지만 선생님 지문은 지금 위에서 세 문단만 쪼개서 잘라서 나온 거지 지금. 자, 독서하듯이만 읽어라 그래서 어차피 다시 읽어야 돼 니들. 자, 봐봐. 그러면 요 지문이 우리에 빠졌던 거야, 그치? 자, 분명히 얘기했지. 괄호 넣을 테니까 거기 써봐야 된다고. 봐봐. 가상 메모리야. 전체적으로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인가? 가상 메모리라는 거 우리 지금 정답에 있어 없어? 없지. 정답이 없지.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넣고 싶었을까? 가상 메모리라는 걸 어떻게든 넣고 싶었던 거야. 근데 1문단 봐봐. 1문단에서 전부 얘기하는 게 뭐야? 아니,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마지막 문장에 이러한 메모리 관리형 기법을 뭐라고 한다? 가상 메모리라고 부른다 그랬지. 이거 어떻게든 낼 거야, 분명히. 내가 시험에 안 낸 것 뿐이지. 그럼 니들 지금 이걸 보면서 여기 들어갈 단어들 다 집어넣어 봐봐. 다 집어넣어. 써가면서 저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들어갈 게 뭐냐 써보란 말이야. 저것들이 시험에 낼 거리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프로그램을 페이지 단위 무엇으로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어디에 페이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둘 페이지 프레임의 주소를 페이지 기록하는 장소가 어디냐. 페이지 프레임에 작업에 필요한 페이지가 없으면 페이지 무엇이 발생하느냐. 마지막 없는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오는데 페이지 프레임이 꽉 찼을 때는 페이지 무엇이 요청되느냐. 요거 넣어보란 얘기야. 노란색은 저 단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색칠해 준 거야. 이거 쓰면서 아 요거 위주로 이제 나올 거구나. 그래서 계속 보면은 내가 기억이 있을 거야 분명히. 시험 볼 때
어렵다 하더라도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맞아 이것만 생각하면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넣어봐. 쓰고 넣어봐. 쓰기 싫은 사람은 뭐 하라 그랬어? 지금 쓰기 싫은 사람은 찍어 놓고 답은 지금 찾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라고. 그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자 저기 지금부터 나눠준 유인물 보면서 전체 지문이지. 그거 보면서 저기에 들어갈 말들 집어넣어.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지. 오늘 필기 안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남아야 돼. 얘기했지. 좀 이따가 필기한 거 요거 필기는 빼고 요건 다음 주에 왔을 때 바로 본다 그랬고. 뭐가? 저번 숙제 검사도 해야지. 끝나서 저번에 거 6회 검사 해야지. 지금 끝나고 뭐 검사하는 거예요? 6회 검사. 그 다음에 끝나고 검사하는 건 오늘 수업한 거 필기했냐? 이건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도 되지. 지금 니들은 파란색에 1, 2, 3, 4, 5번에 뭐가 들어갈지를 보면서 적어보란 말이야. 지금 답만 적어도 돼. 지금은 이건 안 써도 1, 2, 3, 4, 5번에 답이 있어야 돼. 틀리든 맞든. 써봐. 지문 찾으면서. 내가 보기엔 오늘은 요거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이걸 보면서 지문 보면서 찾는 게 빠를 거야. 그치? 다 쓰고 하기에는 찾는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만들어 준 거잖아 지금. 다 썼어? 다 썼어? 자 그럼 한번 보자. 얘가 중요한 게 가상 메모리 페이징 기법 실현 방법이니까 이 방법 중에 뭔가를 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첫 번째 봐봐. 프로그램을 으로라고 적은 이유는 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야. 원래는 프로그램을 페이지 단위로잖아 분명히. 페이지 단위로 뭐 할 수 있어? 분할하는 거지. 그래서 그림도 분할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분할이야 분할. 맞아야 돼. 두 번째 분할된 다음에 2번은 뭐 어디에 페이지 프레임을 마련한다 봐봐. 프레임을 마련한다가 나오겠지. 문제가 나온다라면. 맞아 안 맞아? 봐봐. 그럼 다시 하나. 프레임이란 단어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페이지란 단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마련한다를 다른 말로는 고칠 수가 있어. 뭐 저장해둔다, 넣어둔다 요 정도로만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페이지 프레임을 마련한다. 어디에 마련하는 거지? 주기억장치. 그래서 우린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일문단에서는 기억 니은으로 나왔던 거잖아 지금. 이거 안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니들이 생각해도 이거 핵심 같지 않아 분명히. 그 다음에 페이지를 둘 페이지 프레임의 주소를 이거 빠졌네. 프레임의 주소를 페이지 기록한다는 얘기지. 페이지 어디에 기록하는 거야?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페이지 어디에 기록해야 돼?
그렇지. 테이블에 기록해야 돼. 됐지? 페이지 프로그램에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단어고 나올 수 있는 거. 작업에 필요한 페이지가 없다면 이거지. 경우수가 생기는 거잖아. 지금 없으면 페이지 뭐가 발생한다? 요것도 마찬가지. 뭐가? 오류란다. 부재가 발생하는 거지. 요거야. 봐봐. 니들이 이걸 딱 정리하고 나니까 아 저거 맞아. 전체 글의 핵심밖에 없구나. 약수로 다른 거 쓰잘데없이 수능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 뭐만 낸다 그랬어? 핵심만 가지고 문제 장난치는 거야 그냥. 너도 춥지? 거봐 이 새끼야. 이쪽은 추워. 괜찮지? 거봐 여기는 더워. 내가 맨날 여기 덥다고 할 때 안 믿기지. 거기 춥다고 하고. 그 라인 제일 춥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근데 넌 맨 뒤에 있어 보니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지. 오늘 느끼니까 어때? 내 말이 이제 믿겨? 믿길 거야 이제. 요 앞쪽은 그냥 너 괜찮지? 그냥 시원한 정도지. 너도 그냥 시원한 정도지. 요 앞쪽은 그냥 덥지 않다 정도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마지막 없는 페이지를 어디로 불러와야 돼? 주기억 장치로 불러오는데 페이지 프레임이 이번에 뭐 됐을 때? 꽉 찼을 때. 얘는 없을 때고 얘는 꽉 찼을 때는 페이지 뭐가 요청되는 거야? 그렇지. 교체. 그게 가상 메모리야 만드는 거잖아. 핵심 다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꼭 검사하겠다는 게 저거 하고 계속 보다 보면은 걸려들어 무조건 하고. 이 중에서도 문제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파이널 되면은 다 돌았기 때문에 수축 다 끝나는 거야 지금. 좀 있으면 수완도 끝. 수완이 별로 안 나오지만 수완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수특에 나왔던 짐은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해야 돼 우리. 또 반복해서 문제 만들어줘. 문제가 좀 달라질 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두 번째 이제 페이지 교체야. 수능에선 이거 가지고 장난 더럽게 많이 칠 수밖에 없지. 지금 끝부분에 나온 거지 이거는. 자, 이것도 한번 해봐봐. 찍어놓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를 넣어봐. 근데 이거는 되게 쉬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이유가 뭘까? FI, FO 요거는 딱 특정 단락에만 몰려있지 지금. 어렵지 않아. 그러면 특정 단락만 딱 보게 만드니까 문제 내기는 더 좋단 말이야 저게. 맞아 안 맞아? 니들도 느낌이 올 거야.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을 거다. 앞뒤 유사한 뭘 찾아? 단어나 문장 찾으면 답이 있다. 그 능력을 계속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야. 몇 번째 문단에서 찾으면 될까 얘는? 마지막 문단이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찾기 쉽지. 약술형이야 완전히. 수능보다 훨씬 쉽게. 하지만 핵심은 좀 찾게. 주제자가 이런 정도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력하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이거야. 다음 주에 올 때는 요거 썼는지 안 썼는지 다 확인하는 거고, 오늘은 답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저번 주에 거 확인하는 거야. 태연이는 다 통과하더라도 오늘 7분 남았다 가야 돼. 맞지? 7분 남았는데 다 풀었는데. 그냥 7분 동안 놀다 가. 어쩔 수 없어. 약속은 약속이고. 상범이 너는 5분 동안 놀다 가. 근데 못 풀면 여기서 영상까지 들어야 되겠지. 저번에 거 안 했으면. 숙제 안 했으면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남아서 더 하다 가야 되는 거고. 너 다 했으면 7분 동안 여기 못 나가. 저기 소파에라도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안 나. 자, 찾아봤어? 마지막 문단이니까 어렵지 않지? 자, 요 정도는 이거 눈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찾는 건 어렵지 않지? 이게 약술. 그럼 하나 보자. 세 가지가 있어. 페이지 교체하는 데는 이 세 가지인데 별칭이 뭐니? 그렇지. 선입, 선출. 첫 줄부터 나와버리잖아. 아주 간단하게 뭐?
주기억 정체에 들어온 이거야. 가장 오래된 무엇이 교체되는 거야? 그렇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 순서대로 교체되는 거잖아. 페이지. 이거잖아. 이 노란색 잘 봐봐. 가장 오랫동안 뜸하게 이거잖아. 그럼 요게 유사하게 나오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야, 유사하게 시간적인 게 있네. 요거 한번 장난쳐볼까? 요게 가능하단 말이야. 두 번째, 교체된다라는 거 알겠지? 교체 찾았지? 두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읽다 보면 페이지 교체 방법에는 쭉쭉쭉 나와서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교체된다라고 나왔잖아. 이거 약간만 고민하라는 얘기지. 두 번째, 얘는 최소 뭐 사용이야? 그렇지. 최소 최근 사용. 나왔잖아, 그것도. 됐어, 안 됐어? 작은 따옴표를 주면서 대놓고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지. 그 다음 봐봐. 가장 오랫동안 뭐 되지 않은 거?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야. 얘가 나올 수도 있어. 어디에다가? 요렇게 가능하잖아. 요거는 요렇게 가능하잖아. 그러면 어디에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가 교체되고 있는 거야? 주기억 장치.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맞췄어? 찾는데 어렵지 않았어? 그 다음에 얘는 최소 빈도 사용이니까 문제없고, 주기억 장치에서 어떻게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가 최소 빈도 동률이 몇 개 이상이면 이거 그러니까 숫자지, 숫자. 거기 숫자 몇 개 있어? 2개 또는 0, 1, 2밖에 없으니까 숫자는 0, 1, 2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지, 분명히. 근데 이거 센스가 있는 놈은 잠깐 있어봐. 몇 개 이상이면이니까 우리 찾는 건 추가적인 규칙만 찾으면 되는 거지. 몇 개이지? 2개. 봐봐. 내용 이해야 아니면 빠르게 센스를 가지고 앞뒤 문맥 이해야. 문맥 이해야. 이게 약술. 전체 내용 이해하는 건 뭐? 수능. 그러니까 완전히 틀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전체 내용 이해하면 뭐가 돼? 쓱 보면서 나 이거 알아. 바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안 됐어? 다 맞았겠지? 봐봐. 그냥 눈으로 보면 어렵지만 한 문단에서만 다 찾으니까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사실은. 이해가 많이 필요해? 아니면 센스가 필요해? 센스가 필요한 거야. 익숙해져야 돼. 근데 수능을 이딴 식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이딴 식으로 봤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수능 몇 등급? 거의 5등급에서 그냥 허우적거릴 거야. 됐지?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갑시다. 리더 유형이니. 잘 봐. 리더 유형이 여러 개가 있었지. 그러면 날 봐. 문제 유형을 가만히 생각해봐. 리더 유형이 여러 개면 무슨 리더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게 다 정리됐으면 읽는 순간 얘는 무슨 리더 유형, 얘는 무슨 리더 유형 다 알겠지. 근데 니들이 다 기억할까? 기억해주면은 그냥 바로 푸는 거야. 근데 기억 못하면 찾아야지. 자, 하나씩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의 민국이 그린 그래프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고, 첫 번째는 뭘 쓰는가? 번호 쓰라고 나와있지. 근데 잘 들어. 국민대는 자, 얘와 얘 차이가 뭐니? 지금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있어? 지금 번호를 쓰고 하니까 번호 쓸 칸을 만들어줬지. 국민대는 안 만들고 그냥 쓰라고 할 거야. 그럼 저거 안 쓰고 넘어가서 틀린 감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차이가 좀 있어. 그럼 봐봐. 보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억 리을에 들어갈 말을 어디서 찾아 쓰래? 제시문에서 찾아 쓰라고 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있는 거 그대로 쓰란 얘기지. 이거 제시문에서 찾으라 그랬잖아. 자, 번호는 1, 2, 3, 4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요거 부분 점수 맞는 사람들이 몇 번이냐면 2번 그 A지. A. 몇 번 적으라는 거. 요거 틀릴 가능성도 있어. 나머지는 잘 맞출 수도 있고. 자, 보기 1 보자. 보기 1의 핵심부터 찾아볼까? 민국이는 조직의 성과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다. 그래프의 X축을 상황의 호의성 다 있고 Y축을 성과로 하고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피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들어야 돼. 보기가 피들러의 이론이야. 근데 지문에는 피들러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면 그거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보기는 피들러만 뭐라 그러죠. 피들러 이론만.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상황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곡선으로 그리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업무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의 상황에 따른 성과 변화를 그린 그래프가 완성되었다 그랬어. 자, 하나 물어보자. 자, 요렇게 다시 넘어가서 들어갈까 한번 찾아보자. 몇 번째 문단이니까 다 풀어본 사람은 이것도 몇 번째 문단에서 내가 다 만들었을까?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다 넣어버렸어 내가. 왜? 거기에 뭐가 나왔을까? 리더의 종류 뭐가 된 거야? 종류의 구분점만 나온 거지. 그것만 들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뒤에 부분도 정리해줘야 되겠지. 당연하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첫 번째,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피들러는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채용 및 승진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 무엇이 클수록 상황에 무엇이 높다지, 높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뭔가? 무엇이 클수록 상황에 무엇이 높다를 찾아봐야 돼. 일단 가장 유사한 거 어디에 있을까? 찾았니? 선생님이 찾은 거랑 니들이 찾은 거랑 같아? 봐봐. 그럼 봐봐.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대놓고 나왔잖아. 이거 지금. 아, 여기에 있구나. 근데 기출을 나중에 우리가 추석 때 특강할 때 기출 하겠지. 기출 절대 풀지 말라 그래서 추석 특강에 다 할 거야. 학교별로. 그러면 거기도 거의 이렇게 나와. 약술은 앞뒤 근처에서 나오니 멀리 떨어져서 답이 나오니 근처에서 나와. 그럼 봐봐. 이것도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어디서 본 것 같지? 이거 지금 여기서 업무가 명확하게 이거 그대로 있잖아. 채용 및 승진에 대한 그대로 있잖아. 리더의 공식적 그대로 있잖아. 권한이 클수록 상황에 뭐가 높아? 호의성이 높고까지 나왔지. 반대의 경우 그대로 있지. 뭐가 낮다? 호의성이 낮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장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준 거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기억과 니은과 니은이라는 거잖아. 쓸데없는 말 쓰면 안 되고 기억에 들어갈 건 뭐가 되는 거야? 기억에 들어가는 건 뭐야? 기억에 들어가는 건 호의성이 아니야. 뭐가 높아야 돼? 권한.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건 호의성. 근데 이거 두 번 쓰면 돼? 니은을 두 개 써야 돼? 그냥 호의성 하나만 쓰면 돼?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에는 뭐가 되는 거고? 기억에는 권한, 니은에는 호의성.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게 약술이야. 그러니까 가천대까지는 웬만큼 내가 노력하면 되고 국민대는 노력이 아니라 센스도 있어야 되면 뭐가 이해도도 좀 있어야 돼. 국민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국민대는 이거보다 좀 더 업돼야 된단 말이야. 아, 국민대가 양심이지. 그 가천대를 같이 가고 싶지는 않은 학교 아니야. 솔직히. 국민대랑 가천대랑 급이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넌 다르다야 안녕이야 나한테 이 새끼. 자다가 막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급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 쥐들도 양심 있지. 이 수준으로. 근데 봐봐. 국민대 문제의 일부가 거의 이런 식이야. 일부는 이런 식이야. 근데 나머지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셔서 피들러는 상황의 뭐에 따라 적합한 리더의 종류가 이거지. 리더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체크해야 돼.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에 무엇이 매우 낮거나 높을 때 이거야. 낮거나 높을 때. 이거 찾아야 돼. 무엇이 리더가 중간일 정도는 무슨 리더가 좋은 성과지. 그럼 봐. 첫 번째 문단은 리더의 종류를 다 나눈 거잖아. 그러면 리을에 들어갈 거는 중간 정도일 때는 어떤 리더고 중간이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을 고칠 수 있는 단어는 뭘까? 중간이라는 거 혹시 없다면 중간 대신에 뭐? 보통의 리더, 일반적 리더 정도로 고칠 수 있는 거고 얘는 상황에 무엇이 매우 높거나 낮은 거지. 높거나 낮다를 뭐가 편차가 있다 정도로밖에 고칠 수가 없지. 풀고 나서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문제 나오니까 말 좀 바꾸는 거. 근데 일단은 만만한 걸 찾아야 돼. 뭐가 있을까?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에 무엇이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높을 때 대놓고 나왔지 지금. 무슨 리더가? 업무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인데 거의 똑같이 좋지. 무슨 리더? 관계지향적 리더. 답은 쉽네. 업무지향적과 관계지향적. 여기까지도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뭐가 되는가? 지문 지문 내용 그대로 좋지. 봐봐. 이런 문제 유형은 거의 그대로 줍니다. 왜일까? 얘 때문이야. 나 하나도 안 바꿨어. 너 다 썼지? 그럼 이거 찾아봐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지금. 이걸 객관적으로 찾았으면 니네 이거 좀 생각해 볼래? 뭘까? 이거 나와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1, 2, 3, 4번 중에 우리가 들어갈 거 A에 들어갈 건 뭘까? A에 들어갈 건 뭘까? 몇 번? 그렇지 3번에 돼야 되지. 민국이가 적절한 거 보기에서 찾았을 때는 3번. 잘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러면 지문 안 읽은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빨리 다 읽어. 독서하듯이 읽어. 다 읽었어? 안 읽었을 거야. 왜? 우리는 찾을 때 첫 문단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안 읽었을 거야 분명히. 자,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독서하듯이 읽어. 빠르게 읽고 정리할 때 자세히 읽으면서 답 찾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독서하듯이 읽어. 잘 놓쳐도 괜찮으니까. 그 이유는 이걸보다 이거 두 번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느낌만 오라고 하는 거야. 다 읽었어? 자, 보자. 이제는 읽었으니까 대충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봐봐. 리더십의 종류니까 리더십 종류가 몇 개? 2개.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특히나가 너희들 봐봐. 수능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문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비교가 있으면 비교 대상에 대해서 낼 거야 분명히. 근데 조금 어렵게 니들 입장에서 보면 가천대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만 주는 거야 정보를. 뭐뭐의 비에 이랬잖아. B니까 반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으면 안 돼.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무슨 리더십과 무슨 리더십이 있어? 둘 중에 하나겠지. 우리 리더십 이론이니까. 자, 리더와 구성원은 무엇을 추구한다? 뭘 째지, 뭐고치. 일단 얘부터 찾으면 좋은데 한번 물어보자. 번스의 리더십 이론이야 지금? 번스의 리더십 이론이야? 피들러가 아니고 번스야. 우리는 지금 문제 뭐만 냈었지? 피들러에 대해서만 냈지. 이번엔 번스야 얘들아. 또 피들러 찾고 이제 헛소리하면 안 돼. 자, 1번은 뭘까? 무슨 리더십? 여기 들어갈 걸 찾아봐봐. 여기 들어갈 걸 찾아야지. 이걸 보면서 써. 1, 2, 3, 4, 5부터 12까지.
찾아봤어? 이거 몇 번째 문단에서 나와야 돼?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지. 두 번째 게 생략돼 있어 지금. 허쉬하고 그 뭐 블렌드인가 그쪽 이론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세 번째를 봐야 돼. 그래서 번스라고 내놓고 있지. 힌트 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이야?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지. 맞아 맞아. 얘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하고 무슨 리더십이 있었니? 거래적 리더십이 있었잖아. 그 변혁적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 센스야. 이 문단에서는 번쓰니까 변혁적 다음에 뭐밖에 없어? 거래적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거래적. 그 다음에 리더의 구성원은 무엇을 추구한다 그랬어? 구성원이 추구하는 거야. 그렇지. 공동의 목표인 반면에 리더와 구성원은 뭐에 기반하는 거야? 이해관계이지 분명히. 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만약에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약술에서 가첨대는 이걸 거의 그대로 줘. 근데 국민대라면 어떻게 주는 줄 알아? 국민대는 뭐로 주는 줄 알아? 자 이거를 똑같이 줘야 되잖아. 만약에 지문이 그대로라면 뭐라고 쓸 것 같아? 공동의 목표인 반면 이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무슨 관계? 타산적 이해관계이지 분명히. 타산적 이해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의 반대가 뭐야? 개인적 이익 추구 막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얘는 뭐를 제시하고 뭐를 고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지. 뭘 제시하고 뭘 고치시켰니? 비전과 자신감.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고치한 반면에 자,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명확히 전달해줘?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 제시문에 다 있는 거야. 그냥 이거를 정리 다 해주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또 반면 영감이나 무슨 능력, 가치, 무엇을 강조해야 돼? 문제 해결이나 내면화. 맞지? 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핵심만 다 정리하는 거야. 반면에 성과 및 노력에 따르는 무엇을 강조한 거야? 얘는 보상. 자 다시.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뭘 지향해야 돼? 변화를 지향하는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뭘 지향하는 거야? 안전을 지향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 그 다음에 어디에 관심과 조건을 하는 거야? 개인의 관심과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얘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감시해? 규정, 법규, 일탈 행위를. 서로 다른 점만 다 정리하면 이게 전부 다 시험 문제야. 다른 점에 대해서만. 마지막 관심과 조건을 됐지. 감시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지. 반대 내용들만 핵심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누구와 누구, 허쉬와 블렌차드는 정리 좀 해보셔야 돼. 이해됐지? 그럼 이것만 다 하고 나는 요거 나오는 순간 요거 이해된다. 이거 봤다. 어디서 안다. 지문 어느 근처에 있는 건 안다 하면은 남들이 고민할 때 우리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봐달라는 얘기야. 계속. 됐지? 최소한 니들이 답을 찾았어야 돼. 못 써도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는 이거 다시 다 써보고. 자, 그 다음에 피들러의 상황 모형 잠깐 보자. 요거는 같이 할게. 잘 봐봐. 피들러잖아. 아까 읽었어. 리더의 분류는 리더는 업무의 목표 달성, 오타나네. 달성을 중시하는 무슨 스타일이 있었어? 업무 지향적. 우리 아까 봤었으니까. 업무 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와 소통을 중시하는 무슨 거야? 관계 지향적. 첫 번째에서 봤던 거지 분명히. 됐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자, 상황의 호의성이야. 이건 찍어놓고 리더와 멤버의 무엇을, 업무의 무엇을, 리더의 무엇 한에서 따라 결정한다. 자, 리더와 멤버의 뭐에 대해서? 관계, 업무의 무엇에 따라 구조, 그 다음에 리더의 무엇, 권한. 에휴, 이게 권한인데 지금 한이 들어가 버리네. 따라서 결정된다. 세 가지.
그러면 리더와 멤버, 리더십이 피들러의 상황 모형은 크게 상황의 호의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뭐 리더와 멤버의 과로, 업무의 과로, 리더의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저기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야. 이게 정답이야. 근데 저거 지문에 그대로 있거든. 다시 상황에 무엇이 뭐하거나 매우 나쁠 때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했던 거 기억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 그게 문제야. 호의성이 낮다 높다. 이 문제를 그대로 내준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거 같이 하는 거야. 읽을 시간 없이. 그 다음에 상황이 무엇 정도일 때는 어떤 정도? 호의성 중간이지 분명히. 요게 아까 정답이었던 거 기억나 안 나? 이거 찾아서 정답 찾았던 거 호의성 찾았고 또 누구? 업무 지향적이냐 관계 지향적이냐 답을 찾았잖아. 핵심 찾으면 거기서 답이 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우리 피들러 이론에서 안 나온 건 뭐가 있어? 관계, 구조, 권한도 나왔잖아 이미 정답에서.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만약에 더 나온다라면 관계 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 업무 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 성과를 내는 방법이 어떻게?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거 전부야. 내용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저기서 핵심 중에서 나왔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건 우리 아까 문제에서 니들 잘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해준 거야. 다시 읽으라는 시간 줄 필요가 없어서. 됐어 안 됐어?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야. 허쉬와 블랭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지. 요건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지시형 리더, 코치형 리더, 지원형 리더, 위임형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야. 요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네 가지니까. 자 그럼 봐봐. 구성원의 업무 성숙도 어떤 거야? 지시형 리더십은 뭐가 되는 거야? 낮음? 낮음. 그 다음에 구성원의 심리적 성숙도도 뭐가 되는 거야? 낮음. 반면 코치형은 구성원의 업무 성숙도는 낮은데 뭐가 되는 거야? 구성원의 심리적 성숙도는 높은 거. 정리한 거야. 반면 그러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얘는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힌트 주고 여기에 들어갈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높음 낮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지원형은 높음 낮음. 반면 위임형은 높음 낮음 중에 하나가 걸리겠지 분명히. 그래서 뭐가 된다? 높음 이렇게. 그럼 다 정리한 거야 이제. 리더십 종류가 더럽게 많아 보이지만 봐봐. 이렇게 정리되면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지문에서 찾는 거. 이제 눈으로 봐봐. 이거 다 있어 지금. 다 있어. 요거 찾는 거야 요거 찾는 거. 이해됐어? 자, 국민대는 어떻게 내느냐? 이거지. 얘는 어때? 같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르지. 그러면 지시형 리더십과 코치형 리더십을 뭐에 따라서 구성원의 업무 성숙도와 구성원의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몇 자 내외로? 50자 내외로 쓰시오야. 그럼 쓰는 건 뭘까? 뭐는 동일하지만 구성원의 업무 성숙도는 모두 높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뭐에서는? 성숙도에서는 뭐가 된다? 누가 높고 지시형 리더십은 높고 그 다음에 코치형 리더십은 낮다는 점이 차이가 생긴다. 요렇게 쓰는 거야. 얘는 이걸 다 쓰는 거야. 그냥 국민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약수는 높다 낮다 낮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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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낮다 요것만 쓰란 얘기고 찾아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두 번째 문단은 안 읽어도 요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란 얘기야. 워낙에 리더의 종류가 많아서 두 번째까지 정리 다 해준 거야. 그럼 다 끝났어 이 리더는. 이것 말고 나올 문제가 1도 없어. 니들 약술에서는. 이거를 벗어나서 문제 낸다 수능이야. 수능은 뭘 낼까? 보기 적용 문제가 있잖아. 일치불일치가 있잖아.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 이거 일치불일치잖아 결국은. 쉽게 있는 그대로 주는 거. 보기 적용 나올까? 안 나온다니까. 보기 주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딱 이거 정리하고 끝.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몇 번이지? 지금 3번까지 했나?
쉬었다가 4번부터 갈게. 자, 쉬었다 가자. 20분 쉬고 우리 쉬는 시간 한 번이니까 정각에 시작할게. 어? 아니야.